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둘째 마당 2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요, 우리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창을 만들었을 때, 띄웠을 때 그때 화면 레이아웃의 기본으로 나타나는 것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즉 제약 레이아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먼저 살펴봤었는데요. 리니어 레이아웃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긴 했는데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뷰를 추가하는 레이아웃이에요. 그리고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대 레이아웃 대신에 요즘에 이제 제약 레이아웃을 거의 다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보면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상대 레이아웃이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XML 코드를 이용해서 뭔가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 때 그때는 상대 레이아웃도 상당히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은 한 번에 하나만 들어가는 그런 레이아웃이고요. 테이블 레이아웃은 격자로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레이아웃이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런 레이아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레이아웃도 조금 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 때는 이런 레이아웃들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외에 이런 레이아웃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나가 볼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얘가 배치를 해주는지를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추가가 돼요. 그래서 버튼을 하나, 둘, 세 개를 추가한다라고 하면, 자, 방향이 아래쪽 방향이다라고 하면 이제 버티컬이라고 하는 속성을 집어넣는데, 속성 값을 집어넣는 거죠. 속성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방향이라고 하는 의미죠. 오리엔테이션 하면. 그래서 버티컬이라고 하면 세로 방향으로 추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허리젠틀이라고 하는 속성 값으로 넣게 되면 자, 가로 방향으로 쌓는 거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쌓아주게 됩니다. 자, 아래쪽이나 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쌓아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자,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 만약에 다른 레이아웃을 또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자,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틀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을 넣었다라고 한번 보죠.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추가하다가 갑자기 또 아래쪽으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레이아웃이라고 하더라도,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중첩해서 그 안에 집어넣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만들기는 좀 쉽지 않지만 어쨌든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한쪽 방향으로 추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걸로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의외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추가된다라고 하는 거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제약 레이아웃하고 비슷해요. 근데 연결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모 레이아웃이 있으면 부모 레이아웃을 위쪽에 붙여주세요. 아래쪽에 붙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가운데 붙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자, 제약 레이아웃처럼 왼쪽에 있는 뷰의 오른쪽에다 붙여주세요. 또는 왼쪽에 붙여주세요. 뭐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레이아웃 또는 그 같은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뷰와의 상대적 관계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제약 레이아웃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빨리 이해가 되겠죠? 자, 프레임 레이아웃은 한 번에 하나의 뷰만 추가가 되는 그런 레이아웃이에요. 엄청 단순하죠? 가장 단순한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하나만 보여주는데 뭐 자주 쓰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자, 우리가 하나 추가하고 다른 걸 추가하게 되면 밑에 건 깔려서 안 보이겠죠. 근데 그게 중첩을 시키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웹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개를 중첩시켜 놨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중첩시켜 놨다가 밑에 있는 거를 앞으로 보여주고 이거를 뒤로 넣어주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거를 보이지 않게 만들면 뒤에 있는 게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보여주거나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각의 뷰가 전환되는 효과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웹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메뉴 같은 거를 눌렀을 때 서브 메뉴, 하위 메뉴가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보이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직접 해보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자, 테이블 레이아웃은 이게 격자 모양으로 구성이 돼요. 격자 모양으로 우리가 구성할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건 많이 쓰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격자 형태로 구성하는 게 쉬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자 이거를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 자 아래 방향으로 추가하면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을 중첩시켜서 만드는 게 좀 더 개념적으로 편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테이블 레이아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테이블 레이아웃이 격자 모양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니까 이게 좀 더 유용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레이아웃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저렇게 레이아웃을 가지고 뷰를 배치하려고 할 때 각각의 뷰가 차지하는 영역을 가지고 다루게 되는데 뷰의 영역을 보게 되면 뷰는 이렇게 테두리선이 있죠. 테두리선이 있는데 테두리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뷰의 이 테두리선 안쪽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시작이라는 글자라고 한다면 그거 사이를 패딩이라고 하고요. 자, 테두리선과 바깥쪽을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마진이라고 하는 영역과 패딩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과 오른쪽에 버튼을 또 추가해서 버튼과 버튼 사이에는 뭐가 있냐? 단순히 테두리선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바깥으로 마진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마진의 크기를 늘려주면 다른 뷰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패딩의 크기를 눌러주면 이 안에 있는 글자와 이 테두리선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과 패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 구성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가 id라고 하는 것도 했었죠. 그래서 뷰는 고유한 id 값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봤던 것처럼 마진이나 패딩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거예요. 배경색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배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속성의 값으로 넣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백그라운드에다가 자, 이미지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해보겠지만 자, house.png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을 res 밑에 drawable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넣어두게 되면 여기 background라고 하는 속성의 값으로 addrawable이 res 밑에 drawable 폴더를 가리키는 거고요. /house라고 하면 house.png 확장자를 제외한 파일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색상을 지정할 경우에는 자, 우리가 ARGB라고 하는 타입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RGB라고 하는 형태로 넣게 되면 앞에 샵을 붙이게 되고요. FF0000 그럼 빨간색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앞에 두 개의 16진수를 더 붙이게 되면 FF0000이 되겠죠. 그러면 빨간색 그대로 되고요. 앞에 두 자리 16진수 두 자리를 중간값, 즉 16진수니까 절반이면 88이 되겠죠. 88 FF0000 하면 자, 빨간색이 반투명한 빨간색이 됩니다. 앞에 있는 걸 00으로 하면 완전 투명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상을 붙일 때는 자, 색상 값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자, 샵을 붙이고 RGB 또는 ARGB로 해서 자, 16진수 두 자릿수씩이 각각의 RGB면 R에 해당하는 거, Red에 해당하는 게 16진수 두 자리, 그죠? 자, Green, Blue에 해당하는 게 각각 16진수 두 자리에서 6자리를 쓰거나 또는 자, 알파 값, 자, 투명도까지 한다라고 하면 10자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시작 화면을 열고요. 자, 스타트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선택된 상태 그대로 해서 넥스트라고 하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에다가 샘플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패키지 이름에서 샘플을 제외하시면 좀 더 단순해진다 그랬죠.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피니쉬 누르면 자,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 새로운 프로젝트 창에서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자,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화면 배치를 한번 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화면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창이 열렸네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없애주고요. 자, 감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액티비티 main.xml이라고 하는 거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텍스트 탭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디자인 탭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 모양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처음에 보이죠? 그러면 이걸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버트 뷰라고 하면 최상위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걸 리니어 레이아웃 선택하고요. 어플라이 누르면 최상위 레이아웃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을 했고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최상위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하나씩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넣어가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